안녕하세요. 민현TV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 3월도 이제 다 가고 있네요. 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수월하게 지음, 녹영어 옮김, 서맨 파커스에서 펴냈습니다. 많은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제가 책에 와닿았던 부분들 몇 가지 해서 말씀드릴게요. 총 51가지가 있는데 먼저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방 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하는 것.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당신의 방은 깔끔한 편인가? 방의 상태를 보면 그 주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방이 지저분한 사람은 연봉이 적다고 합니다. 한 주간지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 방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방문 결과 그들의 방에서는 예상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쓰지 않는 물건, 쓰지 못하는 물건이 넘쳐난다.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욕실, 주방 등 물 쓰는 곳이 지저분하다. 그리고 만화책, 게임기, 기타 등 취미용품이 많다. 쓰레기 버리는 날이 언제일지 잘 모르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 그리고 구형 가전제품을 계속 쓴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물을 내버려 두거나 빨래,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 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끄럽지만 내 방도 과거에 이런 상태였다. 바빠서 정리할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깨끗이 정리하면 된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넓은 저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방을 청소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시간 여유와 큰 상관이 없다. 이처럼 집을 단정하고 깨끗이 정리하면 돈 쓰는 법이 달라진다. 내 경험상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두 번째, 모바일 메신저에 즉시 답변하는 것. 즉시 답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증하는 스마트폰 의존증.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지 신경이 쓰여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상대가 언제 읽는지 신경 쓰여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도 있다. 와 있는 메시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할까봐 업무 중에도 힐끔힐끔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남이 무언가 권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상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좀처럼 관찰하지 못한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여서 돈이 의미 없이 줄줄 흘러나간다. 얼핏 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듯 하지만 모바일 메신저 의존증과 소비생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가방 안을 정리를 잘 한다고 해요. 작가와 편집자를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은 M의 이야기다. 그의 발전상은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다. 아마 수입도 상당할 것이다. M의 본업은 의사다. 원래 그의 병원은 지역 내에 있는 병원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전국을 아우르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그의 수술 시력을 전해 듣고 해외에서 찾아오는 환자도 많다. 그는 의사로서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쌓은 성과를 강연과 출판으로 전파하고 있다. 덕분에 그의 활동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나는 M과 함께 일할 때마다 그의 꼼꼼함에 감탄하곤 한다. 그는 회의에 지참해야 할 기획서와 참고 자료를 한 번도 잊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비서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관리한다. 엄청나게 바쁠 텐데도 그에게서 아차 깜빡했습니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느 날 나는 마음먹고 그에게 비결을 물었다. 그는 매일 가방을 비워서 필요한 물건을 정리한다고 했다. M은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회의를 한다. 그는 회의와 회의 사이에 일부러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그동안 가방 안을 깨끗이 정리한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가방 정리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단 가방을 뒤집어서 속을 완전히 비웁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가방을 매번 초기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머릿속도 초기화되고 하루에 회의를 여러 번 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는 가방을 정리하면서 머릿속도 정리하는 셈이다. 이처럼 하루를 끝낼 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습관화한 덕분에 할 일을 놓치거나 약속을 잊는 일이 없다. M처럼 나도 날마다 가방을 완전히 비우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가방 속에는 그날 필요한 물건만 채우게 되었다. 게다가 가방이 초기화될 때 머릿속도 깔끔히 정리되어 다음 일에 대한 발상도 원활해졌다. 가방 정리를 습관화하라고 권하고 싶다. 무엇이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한번 체험해보기 바란다. 다음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많이 좀 놀라웠는데 뭐냐면 떠나는 돈에게 속으로 안녕하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인이 돈을 낼 때마다 접시에 놓인 지폐를 가볍게 손으로 톡톡 건드리는 것을 보았대요.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별 생각 없이 이유를 물어보았다. 돈은 지갑 속에 있는 동안 주인에게 풍족한 기분을 선사한다. 그리고 지갑을 떠날 때는 좋은 물건이나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는 돈을 떠나보낼 때 돈을 가볍게 건드리며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런 습관을 들이면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는데 이것밖에 못 봤다니, 또는 왜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라는 식의 짜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삶이란 돈을 벌기 위한 고생의 연속이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감정도 생겨나지 않는다. 돈에 감사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더라도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조만간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유연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돈을 내면서 지폐를 건드리는 행동에는 이것은 과연 건전한 쇼핑이었는가 라는 자신에게 묻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충동 구매를 하면 지불 단계에서 한순간 멈칫할 때가 있다. 그리고 돈이 지갑에서 나갈 때 잘 다녀와 라고 인사하고, 또 돈이 들어왔을 때는 잘 다녀왔어 라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낭비나 충동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기분 좋게 인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돈에게 신뢰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쥐꼬리만하다 라는 그런 신세 타령이나 한탄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기운도 정체되어 돈과의 관계가 악화될 뿐이다. 돈은 밝은 분위기, 긍정적인 곳으로 모여든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지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매월 꼬박꼬박 급여를 받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돈을 벌기 위한 원동력이자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 급여가 적다고 불평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것은 돈에 대해 가장 큰 신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례한 말을 생각 없이 반복하면서 돈이 더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신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부자가 이런 말을 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최대한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경영자를 위한 세미나 강연에 시간을 내서 참석한다. 내가 보기에는 영어를 이미 자유롭게 구사하는데도 매주 1시간씩 원어민을 만나 회화 연습을 하는 지인도 있다.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 본격적으로 몸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 또는 회원제 클럽에 가입해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교와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자신에게 좀 더 투자하자. 자기 연마에 돈을 쓰자. 그리고 부자들이 자나깨나 신경 쓰는 습관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탄탄한 몸매와 분위기를 관리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항상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사람은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번다. 반면에 탄력 없는 몸매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와닿았는데요. 뭐냐면 지갑을 배불뚝이로 만들지 않는다. 지갑 보면 카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리 잘 안 하고 하면 그 지갑이 불룩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들이 그들의 단정하고 깔끔한 행동을 늘 배운다. 부자의 지갑에는 언제나 돈만 들어있다. 돈만 들어있었다. 부자들이 지갑에서 지폐를 꺼낼 때 영수증이 딸려 나오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하는 것일까? 귀가하면 지갑을 비운다. 앞서 가방을 하루에 한 번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지갑도 마찬가지다. 내가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집에 오자마자 지갑에 지폐 칸을 비운다. 영수증도 다 꺼내 보관할 것은 다른 칸에 넣는다. 불필요한 것은 하루 단위로 스테이플러로 철에 다른 케이스에 넣는다.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이 케이스를 확인하여 영수증을 대부분 버린다. 동전칸도 비워서 자잘한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지갑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 지폐를 깨끗이 펴서 다시 넣는다. 지폐는 금액순으로 정돈한다고 해요.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넣는다. 돈을 인출하자마자 대충 훑어보고 재빨리 방향을 맞춘 뒤 지갑에 넣는다. 조금 귀찮을지 모르지만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다.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1, 2초 정도다. 지갑 속에 지폐의 방향과 또 금액 순서 같은 거는 자신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해요. 지폐의 방향에 관해서는 초성화의 머리가 위로 향하는 것이 좋다거나 또 아래로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각각 있다. 금액별로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정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 지폐 관리 상태에 민감해져야 한다. 그 민감함이야말로 돈을 조심스럽게 아껴 쓰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정리를 잘 못한다. 청소는 그나마 잘하는 편이지만 아차 하는 순간 책상 주변, 옷장 등 방 전체가 물건으로 어질러지고 만다. 정리정돈 기술로 무척 유명해진 저명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토 가시와에 따르면 모든 일은 정리에서 시작된다 라고 한다. 정리를 하면 일의 본질이 보인다. 책상을 정리하는 일은 머리를 정리하는 일과도 같다고 말한다. 정리를 통해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삶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즉 정리란 내면을 정돈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성공한 지인은 정리할 것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방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었으면 닫고 또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으면 넣으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또 한마디를 못했다. 1, 2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깥에서 돌아와 코트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자. 이때 선걸음으로 선체로 옷걸이에 옷을 걸어 옷장에 넣어야 한다.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1, 2초다. 그러나 피곤하다 귀찮다 하면서 코트를 의자에 걸쳐놓거나 바닥이나 소파에 던져놓으면 정리할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그 결과 그렇게 어질러진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저도 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쳐봐야겠네요. 정리 능력과 업무 능력은 서로 통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한다. 1, 2초의 수고를 아끼기보다 그 자리에서 물건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금은 방이 깔끔하다.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도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다. 불안과 걱정거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인생이란 불안의 연속이다. 지금은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만약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노후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 젊은데도 불안 요소를 이것저것 떠올리며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우리 현실은 불안으로 가득한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이런 불안과 걱정거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내일 있을 일 이런 걸 계획하면서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그리고 돈이 밤낮으로 모이는 부자들의 생각입니다. 부채를 악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저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빚을 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빚을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모든 빚이 나쁜 것은 아니다. 대출이 없다면 기업 경영이나 은행업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부채는 악순환이 아니다. 주택대출과 신용대출도 엄연한 빚이다. 빚이라고 하면 되게 화려하고 예쁜 생활을 하느라 빚더미에 앉았다거나 술값, 도박빚 때문에 사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부자는 긍정적인 부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생활을 쾌적하게 만드는 주택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등은 긍정적인 빚이다. 그리고 유흥비 때문에 진 빚은 말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빚이다. 단 주택대출이라도 지불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점점 가정경제를 압박하는 부정적인 빚으로 변할 것이다. 순조롭게 변제하지 못하면 결국 가정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 파산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다.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악이 아니다. 다만 빚을 악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돈을 빌리는 목적 그리고 빌린 뒤에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많이 와닿는데 뭐냐면 돈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죄다. 돈에 대해 무지한 것은 죄라고 합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이나 핀테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IT 시대의 세상은 어지러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돈에 관련되어서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비트코인, 핀테크 등도 최근에 탄생한 돈 또는 돈에 관련된 서비스 방식이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돈을 활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돈에 관한 지식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돈은 사회에 꼭 필요한 도구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돈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어린아이가 돈에 관심을 보이면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더 하라며 꾸짖는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박하다는 풍조가 아직도 뿌리 깊다. 이래서는 돈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부자는 경제 지식이 풍부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자들은 경제와 재무에 박다. 즉 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그들은 세금의 구조나 절세 요령에도 해박하다. 재무 지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액수부터 크게 다르다. 부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무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금리에 밝아서 적절한 시점에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변제액을 차츰 줄여나간다. 한편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대출을 한번 받고 나면 30년 넘게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다. 돈 흐름에 무관심하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돈과 인연이 없다. 비트코인이나 핀테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비트코인은 가상통화인데 온라인 게임이나 일정한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다. 물건을 직접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발행하는 원이나 달러와는 달리 기업이 발행한다. 향후에는 전 세계 보통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사용되는 통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실현된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다. 그 바탕에는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를 구현하는 등 IT를 통해
금융을 실제 생활에 더욱 근접시키려는 생각이 깔려있다. 부자들은 이런 경제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새로 등장한 화폐나 돈에 관한 서비스를 재빨리 배운다. 그래서 벌써 수많은 비트코인 부자가 탄생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는 죄라고 말했다. 돈에 대해 무지한 채로 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 무지한 채로 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꼭 나오는 부분인데요. 보면 책을 또 많이 읽는다고 해요. 책을 읽지 않으면 인품을 닦을 수 없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일본 경제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연봉이 약 8천만 원 이상인 사람의 독서량은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한편 그 이하인 사람의 독서량은 대폭 줄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논리적 사고에 능숙하다. 독서는 이러한 논리적 사고를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책을 통해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거나 성공 노하우를 습득할 수도 있다. 또한 독서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책 이외의 정보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만든다. 결국 인간으로서 사고의 폭이 급속히 넓혀지고 또 인품도 고상해진다. 그 결과가 높은 연봉으로 나타나는 것도 당연하다. 또 그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안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도 특히 가족과 친구 사이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상담이나 취재 틈틈이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 비참하고 외로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마음이 다 채워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돈과 인간관계 두 가지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자. 그러면 결핍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게 된다. 결핍이나 불만이 없으면 사고방식이 저절로 밝고 긍정적으로 변함으로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그 밝은 태도가 미래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벌써 주말 서울까지 벚꽃이 피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지금 주말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벚꽃이 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책 읽으시면서 또 이 봄날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